수학에서는 이거 원도 좌표로 나타낼 수 있거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원의 방정식인데요. 야, 일단은 그거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원을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원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한 10번 물어봤어 이거. 원이 뭐야? 원이 뭐예요? 동그란 거요 유치원생이라 했어. 원이 뭐야 얘들아? 원의 정의. 나 이거 원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데 원은요 한 점에서부터 기억나니 이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해요. 그치? 그러면 원의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 두 가지가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도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안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원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선생님이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현재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A, B로부터 반지름이 R인 이 점들을 모아볼 거야. 그럼 그런 점들을 내가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써볼 건데 A, B로부터 거리가 R만큼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거리를 한번 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자,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써주시면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치? 근데 이쪽 양변에 우리가 루트를 제곱해가지고 다시 정리한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 얘가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 보면 이상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봐. 원의 중심이 a, b죠? 그러면 x자리에 -a와 -b가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중심.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도 제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봐봐. x-5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뭐의 제곱이야? 자, 이때 중심이 1,3이니까 x자리에 -1, y자리에 -3을 넣어주고 반지름이 2니까 2의 제곱을 넣어주신다. 즉 원의 방정식을 써주시면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3의 전체 제곱은 4가 된다. 이게 원의 방정식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원의 방정식을 보고서 우리가 반지름과 원의 중심도 알 수 있겠다. 봐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4의 전체 제곱은 9다. 자,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일까요? -2,4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까? 처음 듣는 친구 있으나? 괜찮아? 그리고 반지름은 뭐가 될까? 9가 될까? 반지름에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했다. 왜 제곱이야? 반지름. 그래서 9라는 친구는 반지름 3의 제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 2차 함수도 봐봐. 2차 함수를 예시로 들어 설명을 해줄게요. 2차 함수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y는 a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게 있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가 있었죠. 자, 위에는 뭐고 아래는 뭐였니? 위에는 우리 2차 함수의 표준형이었다 맞죠? 아래는 일반형이었어요. 표준형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싹 다 전개를 하시면 일반형으로 표현이 됐었죠. 1차 함수도 y에 대한 식으로 한 게 표준형, 좌변으로 싹 다 본 게 일반형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이 식 자체도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반형에 대해서까지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r의 제곱을 우리가 싹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되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봐봐. x도 x에 대한 2차식이고요. y도 y에 대한 2차식이 되시겠다. 그치?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형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x와 y에 대한 x, y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나와요. 얘를 전개하면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집중하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의 개수가 뭔진 몰라. 하지만 a, x 플러스 y의 개수도 몰라. b, y 플러스 어딘가 상수항이 존재한다. c는 0이다. 얘가 원의 방정식에 대한 표준 일반형이에요. 얘가. 괜찮나요? 그냥 봐봐. 2차 함수도 표준형일 때 우리가 한 번에 꼭지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반형으로 바꿀 때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원의 방정식도 동일합니다. 원의 방정식이 표준형의 장점은 딱 봤을 때 a, b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싹 다 전개했을 때 이 상황으로는 우리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얘들아, 책에서는 막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그리고 뭐 반지름이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걸 외우진 않아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구했던 것처럼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꿔주신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원의 형태를 파악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일반형까지만 연습해볼게. 봐봐. 자, 보시면요. 어디 있을까? 자, 앞에 봐봐. 한번 연습해볼게. 자, 연습이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0은 0이다. 이 친구의 중심이란 반지름을 구하래. 그러면 일반형에서의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x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얘네 x를 먼저 묶어보는 거겠죠. 우리 2차 함수 표준형 묶을 때처럼 야 x제곱 플러스 4x가 묶이려면 어떻게 묶입니까?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겠죠. 근데 우리가 강제로 묶인 거니까 4를 더해줘서 묶은 거잖아. 그럼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 4가 빠져나오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y도 자 y도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플러스 1을 우리가 가져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신다. 나머지 20은 그대로 두시고 이 친구들을 완전 제곱은 좌변에 놔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보내버릴 거야. 지아야, 알고 있어도. 그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25가 되시겠죠. 비로소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니까 원의 중심은 어디다?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은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잖아. 맞니? 그치? x랑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면 직선의 방정식이었고, 원의 방정식은요,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원의 방정식이다. 맞니? 근데 봐봐.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는 참이에요. 근데 반대로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건 거짓입니다. 자, 봐봐. 내가 만약 이걸 살짝 바꿔볼 거야. 얘를 플러스 20으로 바꿨어요. 플러스 20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집중해봐. 플러스 20으로 바꾸면 반지름을 넘길 때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을 넘길 때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되시죠? 얘들아, 반지름의 제곱이 마이너스 15다. 반지름이 그러면 루트 15i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 좌표평면에 실수만 가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반지름이 0 초과여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반지름이 존재하지 원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원의 방정식은 x와 y의 2차 방정식이다. 맞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x제곱이랑 y의 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가 존재하지 않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근데 반대로 이쪽으로 가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쪽으로 가는 건 참이 아니다. 반지름이 0보다 커야지 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졸지 말고. 야, 너네는 1교시 때 엄청 졸려하고 대수 때 또 정신 깨가지고 오늘 게임하면 안 돼요 이러더라. 보자. 시간 적은 걸 좀 더 열심히 하셔야죠. 오늘은 기본 개념 도입이니까. 얘들아, 85쪽 펼쳐볼까요? 자, 일단은 176은 원의 표준형이다. 170, 이거 보면서, 칠판 보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렉이 걸리네. 얘들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다. 이거 보면서 바로 우리가 원점이 정답을 말해버렸네. 중심이 어딘지 파악할 수 있겠니? 봐봐. x-a의 전체제곱 플러스 y-b의 전체제곱이 r의 제곱이라 했죠. 근데 이 상황은 그냥 x제곱이랑 y제곱만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그냥 x-0의 전체제곱이고 y-0의 전체제곱인 거죠. 그러면 중심은 0,0에다가 반지름이 뭐예요? 6이에요? 뭐예요? 반지름은 루트 6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중심 몇 콤마면? 1,0이 되시고요. 반지름은 1이 된다. 괜찮아? 표준형이 쉬우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0,-3을 중심으로 가지고 루트 3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네 번째도 구호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이구나. 표준형은 간단하죠. 우리가 이차함수처럼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야, 근데 2번까지도 같이 볼게요. 중심이 원점이고, 그럼 어떻게 해? x제곱 플러스 y제곱 2이고 반지름이 루트 5면 여기 뭐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셔야겠다. 그치? 자, 두 번째, 중심이 1,-2고 중심이 x-1의 전체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전체제곱이고 반지름이 16인 원의 방정식. 야, 내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내가 인강처럼 설명하게 되잖니? 괜찮아요? 예, 알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봐봐. 이거 원의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일반형이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x는 지금 묶일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y끼리 묶어줘야겠네. 얘네들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9는 0이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넘겨야지 플러스 9가 됩니다. 왜? 이상해? 이상하면 얘기해. 아니요. 야, 엄청 수상한 표정 해놓고 왜?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서 우변에 9를 넘겨주시면 중심이 어디야? 0,3에 반지름은 3이 되시겠죠? 야, 이거 왜 아니래? 야, 잠깐만. 야, 너네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그냥 제가 이상한 거 하고 나 혼자 생쇼하고 있었잖아. 오케이, 알았어. 너네 이거 반응 안 하면 뻘개지네. 자, 3,0 이거. 배신감을 느껴요, 지금. 오케이, 두고 보자, 얘들아. 자, 이거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실까요? 이거 한번 표준형으로. 자, 볼게요. 옆머리. 선생님 옆머리 어때 지금? 그건 앞머리죠. 이렇게 넘긴 옆머리잖아. 아니 근데 지금은 앞머리. 자,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얘는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인데 이 친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5 빠져나와서 16으로 넘겨지겠죠. 결국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4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맞니? 여기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했고 이제 뒤에도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 문제가 지금 개념 확인하는 것처럼 원의 형태를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 얘들아 다음 페이지 넘겨봐.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 건데 얘들아 당연히 단원 이름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 A, B가 있다. 직선의 방정식 위에 점 A, B가 이 직선이 A, B를 지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줬니? 대입해줬죠. 점을 지난다. 방정식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그걸 대입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 이야기였어요. 그럼 원의 방정식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봐봐.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3,2를 지난데 오케이? 중심이 마이너스 1, 이거는 그냥 한번 봐봐 얘들아. 1이고 반지름은 모르지만 3,2를 지난데 우리가 충분히 이거 대입해가지고 R제곱 구할 수 있겠죠? 맞니? 구해주시면 이거 16 더하기 1이 R제곱이니까 원의 방정식은 Rx 플러스 2의 전체제곱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17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맞니? 자, 그래서 지난다 똑같이 방정식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얘들아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우리가 원의 방정식 구하려면 두 가지 필요했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 필요했었다. 근데 이거 보고 우리가 원의 중심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A와 B를 우리가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원의 중심은 A와 B의 중점이 되시겠다. A와 B의 중점은 두 개 더한 거에 평균 3,5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 그럼 이제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니? 둘 중 하나 길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반지름 구해주시면 루트 5가 되시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요소 파악했으니까 원의 방정식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니? 여기 간단하니까 이거는 쭉 넘어가 보고요. 자, 세 번째도 그냥 가볍게 들어봐 얘들아.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처럼 중심을 모르지만 y좌표가 0인 건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난다. 지난다 어떻게 해준다고? 대입해준다. 아까 문제의 다른 유형인 거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x-a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표현해 두고 1,-3 대입하고 6,2 대입하면 문자 두 개씩 두 개 나오시니까 a, r 구할 수 있겠죠. 맞니? 지금 예제 3번까지는 기초 내용이라서 그냥 대입이다. 그치?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중심이 x축 위면 a, 0, y축 위면 0,a.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 위다. y는 x 플러스 2 위다 했을 때는 뭐 a,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다. 그쵸? 이건 연습해볼까? (189)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이번엔 변형 문제 189번 한번 풀어봐. 자, 앞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여기 원래는 유사 문제를 푸는데 조금 계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풀라 해봤어요. 앞에를 안 풀어봤으니까. 자,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위에 있다. 그러면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도 되지만 내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럼 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부터 우리가 써주면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자 여기서부터 부어주시면 돼요. y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r 제곱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원의 방정식 할 때 여기 부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a-2예요. 자, 두 번째 두 점을 지난대요. 자, 그럼 첫 번째 1,2를 대입을 해봅시다. 이거 전개한 거 천천히 합시다. 1-a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y에다가 2 넣으면 a의 제곱이 r 제곱이 되시겠죠? 그럼 정리해 주시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r 제곱은 0이 되시겠다. 자, 두 번째. 이번엔 0,-5를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자리에 0 넣으면 쟤는 그냥 a 제곱이 되시겠죠. 그리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a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이 r 제곱이 될 거예요. r 제곱 그냥 반대로 넘겨줄게요. 자, 이거 해주시면 정리해주시면 왼쪽 좌변은 2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가 r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뭐야? 우리 a라는 값은 왼쪽도 지나야 되고 오른쪽도 지나야 되니까 얘네 둘을 연립해 주셔야겠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마침 매개 변수가 여기 있어요. 아주 매개체가 여기 있어. 그치?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해줄 때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랑 2a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랑 같게 만드는 a 값을 원합니다. 지금 아마 분홍색부터 접근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없애주고 넘겨주시면 12a는 48 이렇게 나오시겠죠?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 둘 다 지나가는 중심 A에서 A는 4가 되시겠고요. 자, 그렇다고 정답이 4가 아니겠죠. 따라서 4,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1,2를 지나기 때문에 반지름은 루트 9 플러스 16인 5가 되신다. 자, 만약 내가 초록색씩 세우는 데에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분홍색 대입하는 값에서 실수를 했는지 빨간색 연립하는 데에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괜찮나요?
자, 다음에는 이거 일반형 예제 2개 풀고 이제 넘어갈 건데, 일반형은 뭐라고 했어, 얘들아?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난다 했죠. 하지만 그의 역관계는 안 된다고 했어. 무조건 이 형태가 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원의 방정식은 이 형태인데 이 형태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랬어. 자, 그럼 봐봐. 반지름이 아래래. 여기 아래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자, 얘를 좀 크게 써주시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y 플러스 21은 0이라는 어떤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원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 구하라 했으니까 일반형을 뭐로 바꿔줘?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다.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간단하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y 플러스 a의 제곱 해두고 빠져나갈 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1이 빠져나가신다. 즉 x 마이너스 3의 전체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전체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6이 되시겠다. 그럼 이때 b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구한 중심은 3, 마이너스 a인데 실제로 중심은 뭐래요? b, 마이너스 4죠. 그러면 a가 4, b가 3 나왔고, 나 뭐 틀렸니? 맞잖아, 그치? 16이 아니야? 10인데? 그치? 바보야. 10이고, 이제 반지름은 얘가 반지름 a제곱 마이너스 12가 반지름이 아니죠. 이게 아싸 하면서 반지름 4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반지름의 제곱이다. 그치? 그래서 루트 4로서 2라고 해주셔야 된다. 여기서 실수하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원이 되기 위한 조건도 봐봐. 이번에는 원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방정식이 원이 되고 싶대요. 자, 일단 뭐가 됐든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자, 이 친구도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4y. 아따 길다. 자, x 묶어주면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빠져나오고요. y도 묶어주시면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빠져나오시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a 플러스 8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야? 얘를 넘겼을 때, 이 친구를 넘겼을 때 x 플러스 a의 전체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에서 얘네들을 넘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에서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반지름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표정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공통수학 원 내용이다.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2차 부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 친구들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1이고 축보다 위쪽에 있네. 기억나니? 축보다 위쪽에 있네. 마이너스 1과 4니까. 그러면 a의 범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치? 하연이 이거 처음 듣지? 이거는 공통수학 원 뒤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2차 함수잖아. 그냥 가볍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함수 중상 내용 이 마이너스 1과 4를 지나는 이 2차 함수가 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구한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 간단히 확인하고 나중에 공통수학 원 복습하면서 확인해보세요. 근데 이거 풀려면 이걸 다 알아야 돼가지고 일단 풀다가 막히면 천천히 보면서 해보세요. 알겠죠?
원이 되기 위한 조건. 기절하지 말고. 자, 그럼 이거 191번 하나만 해봅시다.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하고. 자, 일단은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겠다. 그죠?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과 y 플러스 3a의 전체 제곱이고, 봐봐. 여기 나갈 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9a 제곱이 플러스 29랑 만나는 게 우변으로 이항을 하셔야겠다. 즉 9a 제곱 마이너스 25가 뒤에 상수항이 되겠죠. 근데 얘가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요? 얘는 간단하게 나왔네요. 양수가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9a 제곱이 25보다 크다. 그러면 a 제곱이 9분의 2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셨죠? 그러면 a라는 친구는 천천히 할게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5가 0보다 크네. 합차 공식 해주시면 a 플러스 3분의 5와 a 마이너스 3분의 5. 이제 익숙한 친구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마이너스 3분의 5와 3분의 5를 지나는 2차 함수, a에 대한 2차 함수가 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구하고 싶어요. 결국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작고 그리고 3분의 5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셔야 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했다면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자, 원래 축에 맞닿는 원의 방정식까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줄까 싶은데 뒤에 한 문제가 있어서 한 문제까지는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야, 2차 함수랑 완전히 동일하다. 2차 함수도 얘들아,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어떻게 했니? 일반형에서 또 지난다니까 3개를 대입했죠. 야, 봐봐. 완전 웃기지 않니? 아니, 웃긴 건 아니지만. 자, 점을 지난다. 저거 하나 대입하는 거다. 그치? 그리고 3번에서 2점을 지난다. 저거 2개 대입하는 거다. 그쵸? 마지막에 여기 3점을 지난다. 저거 3개 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3개를 대입할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두기보다는 3개일 때는 2차 함수처럼 일반형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또 3개의 식이 나올 거 아니야. 봐봐. 3개의 식이 나오는데 일반형에서는 3개의 문자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야, 문자 3개의 식 3개면 우리 A, B, C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이것도 단순 계산이긴 한데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야, 첫 번째 0,0 넣으면 문자 들어있는 거 다 사라지니까 C가 0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럼 결국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꼴이 되겠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하거나 2,4를 대입한다. 문자 2개, 조건 2개 하니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특별한 게 없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과 표준형 2가지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안 끝났어요. 자, 오늘 남은 게 별로 없죠? 원의 방정식 표준형 바로 중심이랑 반지름 알 수 있다. 일반형 싹 다 전개해서 좌변으로 이항시킨 거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고 xy 항이 없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반대로 이러한 형태의 방정식은 무조건 원이 될 수 없다 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살짝 더 나아가서 더 나같아? 왜 무시를 해? 자, 좀 해봐. 이번에는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 오늘 여기 개념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이 A, B인 내가 4개의 원이 있는데 각각을 X축과 Y축에 한번 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우리 원의 성질에 대해서 원과 원의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어떻게 만납니까? 수직으로 만나시죠?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건 위로 접하나 아래로 접하나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만약 중심이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이때 반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바로 되겠죠. X축에 접하면 A의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심은 A, B인데 반지름은 B가 되시겠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B가 음수가 된다면 반지름 똑같이 B가 되는데 얘는 절대값 B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축에 접하는 원이 존재를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야.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 되겠구나. 즉, 이 경우에는 A, B를 가지고 있으니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Y의 좌표가 절대값 B의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Y축으로 접한다. 그러면 A만큼 이동하고 B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반지름의 길이가 A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수로 붙어 있든 음수로 붙어 있든 Y축에 붙어 있을 때는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B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다. 그냥 A 제곱해도 돼요. 알겠죠? 반지름은 절대값 붙여서 생각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딱 이 예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냥 축에 접하는 원이야, 얘들아. 축에 접할 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형태를. 자, 첫 번째. 이 친구와 중심이 같고, 그럼 중심이 몇 콤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중심으로 가지고, 자, 봐봐. 야, X축에 접한대. 그럼 반지름이 1이야, 4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X축에 접한대. 여기. X축에 접한대. 여기 높이. 그치? X축에 접한다 했을 때 굳이 외우기보다는 뭐 선생님은 Y좌표 이렇게 반대를 생각하긴 하는데 굳이 외우기보다는 그림을 생각해서 Y축에 접한다? 아, 반지름이 절대값 마이너스 4구나. 그치? 접하는 원 X 플러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전체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두 번째. 야, 이번에는 반대로 중심을 안 알려줬어. 이것까지만 할게, 얘들아. 야, 두 점을 지나고, 야, 지난다고 했으니까 뭔가 대입할 방정식이 필요한데, 방정식이 없죠. 하지만, Y축에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으로서, 중심이 A, B라고 설정을 해두고, 반지름은 뭐의 제곱으로 해줘야 될까요? Y축에 접하니까. A의 제곱이야. X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A의 제곱으로 설정해 두고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 2를 대입해 주시면 또 문자 2개, 조건 2개, A, B 값 나오겠죠. 여기 도입 부분이니까 오늘 딱 이 문제까지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199 한 문제만 풀어보자. 이거 풀고 오늘 끝. 자, 이거 확인하고 마무리합시다. 앞에 보세요. 자, 두 점을 지났는데 뭐가 지났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중심을 A, B라고 설정을 해두시고 자,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 되시겠다. 반지름이 절대값 B니까 B의 제곱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두 점을 지난다. 첫 번째
1,1 대입을 해주셔요. 그러면 1-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b의 전체 제곱은 b제곱이다. 두 번째, 7,1을 대입을 시켜주신다. 자, 조금만 빨리 할게요. 7-a의 전체 제곱 플러스 1-b의 전체 제곱은 b의 제곱이다. 그러면 얘를 봐봐. 싹 다 제곱할 필요 없이, 전개할 필요 없이, 야 봐봐, 우리 얘네 둘 빼고 나머지가 다 같지 않니? 안 그래? 그럼 얘를 이항시켜도 값이 똑같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완전히 같다는 거는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같다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즉 1-a의 전체 제곱이랑 7-a의 전체 제곱이 같다 해주시면, 뭐 이걸 전개하지 않아도 1이랑 7이 중간값 4라고 생각해 주시면 어렵겠죠? 실제로 전개해 주시면 -2a 플러스 1이랑 -14a 플러스 49가 같다 해서 a가 4가 나옵니다. 그냥 아시겠죠? a제곱 생략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럼 a가 4니까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b를 구해 주셔야 되잖아. 그럼 b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b가 되게끔 설명해 주면 되겠죠? 뭐 여기다가 대입해볼까?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9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b제곱이 되신다. 생략할 거 생략하고 2b가 10이니까 b는 5가 된다는 것도 대입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a가 4라는 건 연립으로 구했고요, b가 5라는 건 대입으로 구했다. 정답 x-4의 전체 제곱 플러스 y-5의 전체 제곱은 반지름 절대값 5의 제곱이 되신다. 2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 원의 방정식 기초 개념 나갔으니까 한번 기초 문제 별로 없어요. 95쪽까지만 풀어오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 가지 유형 풀어봅시다. 고생하셨어요.